저기 이제 양가죽이었을 것 같은데요. 엘크 죄송합니다. 엘크 그 뭐죠? 아이고 술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죽에다가 노트 가죽으로 노트 패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적고 갔어요. 자, 이제부터는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사람들인가. 루이스 앤 클락이. 자,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파악해라. 사람을 파악해라. 그 정말 파악을 했어요. 사이즈도 재고, 뭐 옆모습도 보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도 또 기록하고,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뭐 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은 물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을 굉장히 깊이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그림이에요. 이들이 우리가 흔히 크누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이들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carefully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이즈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길이가 얼마나인가.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표현해죠. 이들과 또 싸울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저쪽에 함선 아닙니까? 전함 아닙니까?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들이 몇 명이 타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물에서 배를 타고 올 것은 분명한데 그 길이와 그 넓이와 폭 이런 것도 다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깨끗이 다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새. 분명히 그랬거든요. 토마스 제퍼슨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특성을 알아와라. 그러니까 새도 특성 아닙니까? 새. 그러니까 새를 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또 양식원이기도 하니까 carefully 그림을 그려왔어요. 정말. 자, 물고기도 또 그려왔어요. 물고기도. 그거 가보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요. 토마스 제퍼슨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기록들을 괜히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릴 테니까 태평양 연안에 도착하면 배를 하나 찾아서 이것은 100길로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나에게 보내다오 하는 그런 지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기록물, 이 귀한 기록을 갖고 다니다가 어떻게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일단 태평양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남긴 기록들은 배에 실어서 이렇게 나한테 가져오게 하라. 이런 그런 지시까지 해요. 왜냐?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또 두 번 해요? 한 번 했을 때 확실히 해놔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놀라워요. 이렇게 물고기도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물길도 다르고 뭐 물의 온도도 다르고 하니까 이것도 다 저거 했어요. 그다음에 물론 풀, 꽃 다 재온 거 있죠. 제가 조금 마음 아프고 불행한 얘기를 미리 이렇게 좀 삽입을 한다면 메리 웨더 루이스는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해요. 이 여행에서 돌아온 지 3년 후에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왜 자살을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분석을 하죠. 근데 분석의 토대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인기로 치면은 정말 영웅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영웅 취급.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미래 길을 열었다 해가지고 완전히 스타가 된 거죠. 그리고 그가 기록한 것들을 읽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에게 이제 읽혀지고 그가 그린 그 신천지가 이제 대중에게 또 새로운 이미지네이션이 나아가서 컨빅션을 만들어서 그 프론티어로 달려가게 해야 되는데 책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걸 많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이게 팩트를 수집하는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정확한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까짓 거 그냥 뭐 앞뒤에 대충 몇 자 적어가지고 책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출판사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걸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뭐 심리학적인 그런 그 연구 토대는 없지만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그러니까 타머스 제퍼슨도 걱정 말고 대충 써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대충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프론티어리즘 계속 개척지와 미국의 운명은 하나다. 따라서 개척지에 대한 나의 묘사는 국가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이고 저 같으면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너무 이제 히로 월십을 했죠. 너무 이제 영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우리 저 배움터 우리 버틀게 그냥 같이 여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윌리엄 클락은 건강하게 살았어요. 여기 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위로 갈까요? 여기 갔네요.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1838년. 메리웨더 루이스는 1809년. 탐험에서 돌아온 지 3년 만에 자살했어요. 글쎄요. 말씀드리는 것도 뭐 괜찮겠죠? 머리에 총을 쐈어요. 머리에 총을 쐈는데 어떤 게 여관이랄까 호텔 같은 데서 태븐이라고 그러죠. 태븐에서 방을 잡아가지고 머리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총상을 입혔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두 군데 총상이 있었어요. 그런 걸로 보아 한 번 쏘고 또 스플릿 세컨 그냥 뭐 몇초나 됐겠습니까? 그때 또 한 번을 쐈어요. 그런 걸로 보아 그의 괴로움, 그의 좌절감, 그의 압박감, 그 다음에 지나친 그 히로 월십, 너무 영웅이라고. 당신의 관찰에 우리나라의 프론티어가 열렸고, 당신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열렸다 하는 투의 그런 그냥 허라 이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윌리엄 클락은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서부 팽창에 기여를 했고, 관리로서 이런 것을 볼 때 이인자의 그 위치도 또 그 나름대로의 건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엑스페디션에 이 탐험의 1인자는 당연히 루이스예요. 그리고 윌리엄 클락은 2인자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클락은 그런 그 루이스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무엇이냐? America equals frontier. 미국은 개척의 나라다. 개척자의 나라다. 따라서 내가 보고 내가 기록하고 내가 쓰는 정보가 이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럼 우리 저 본론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불행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 역사학자들이 또 Great Event, Great History 뒤에는 그런 이제 불행한 그런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나중에 루이스 앤 클락을 또 따로 별도로 좀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 싶어요. 원주민이라는 공동체를 관찰하면서 루이스 앤 클락이 내린 그런 결론이 있다면 즐거운 공동체. 바이올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바이올린을. 그래가지고 그 탐험 대원 중에서 바이올린을 할 줄 아는 그 탐험 대원이 빌리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고 와요. 못 와요. 안 놔주니까. 이 바이올린하고 그다음에 노래, 음악.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물을 즐기는 공동체다. 가물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고 있으면 루이스 앤 클락 저널은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나중에 이렇게 좀 짜집기를 해서 책으로 나오긴 했지만 원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해서 뭘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는 아니에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루이스 앤 클락이 보고 와서 전하는 그들의 모습은 즐거운 공동체예요. 싸움을 하면 무섭게 싸움을 하지만 그만큼 무섭게 싸워야 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 공동체 속에서도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럴 때 한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뭐 전쟁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백인 사회가 이제 침략성을 갖고 접근했을 때는 이제 그것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이제 공간을 신성시했으니까 공간을 Mother Earth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이제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정말 그 가족이 안방에 있는데 그 침략해가지고 살상의 가능성이 있을 때 당연히 전쟁하는 건 사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호전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땅을 짓밟으니까 그건 뭐 가족을 해야겠다고 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이미 합의되고 동의된 삶의 공간과 경계를 일부러 침략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다른 원주민 공동체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굉장히 했죠. 뭐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행복한 공동체라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게임도 잘하고 르크로스라는 게임은 아메리칸 네이티브 게임 아닙니까? 자, 저렇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 세레모니어라는 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레모니라는 것은 이제 셀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랑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쁘게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또 물물 교환도 하면서 그다음에 generosity라는 개념은 뭐 아주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미카사 수카사 내 집이 네 집이고 네 집이 내 집이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열린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그 흠모성 뒤에는 왜 이러고 사나 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love and hate죠. love and hate. 왜 이러고 사나? 이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이 축복받은 공간 속에서, 이 생산성 높은 공간 속에서 fertile.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fertile. 아무거나 심으면 자라는 땅에 왜 심지를 않고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자, 그러면 루이스 클락이 이제 역사학도들에게 미국 역사학도들에게 정말 그 아주 좋은 그 연구 과제죠. 이것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것이 가져온 결실이 뭐냐? 우리 역사에 하는 그런 이제 토의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제가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드리는 결론은 루이스 앤 클락 익스페디션을 떠난 미국의 그런 역사는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준 인스피레이션은 계속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후대 역사학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그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요. 루이스 앤 클락 익스페디션이 열어놓은 그 프론티어, 그것을 통해 확장되고 재생된 미국의 문화와 정신, 미국의 제도, 미국의 생산성, 미국의 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러나 엄청난 파괴성을 가지고 있었죠. 원주민 사회에 대해서는. 자, 이제 캐서린 레스케라는 우리 작가죠. 아동 문학 작가요. I think the Lewis and Clark expedition was the greatest undertaking in American history. 참 가장 위대한 그런 시도였어요. 그런 역사의 단편이죠. I think landing a man on the moon pales next to it. 루이스 앤 클락의 엑스피디션에 비하면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달에 간 거는 뭐 제가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닐 암스트롱입니다. 이 암스트롱 가문에 또 유명한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간 거 여기에 비하면 큰 의미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좀 과장성이 있고 조금 과연 적절한 비유인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래 그런 측면도 있어. 왜냐? 우리가 다 달에 가지 않잖아요. 그냥 상상할 뿐이지. 거기 가면 이렇고 뭐 이렇고 나도 언젠가 한번 달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간 여행이 시작될 때가 있겠지 하고 기대는 하지만 루이스 앤 클락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잖아요. 갈 수 있게 하잖아요. 캠핑 문화가 뭔데요? 저들이 시작한 문화가 캠핑 문화 아닌가요? 일상의 한계와 일상의 숨막힘을 깨고 정확히 뭐 천여림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의 발길이 그리 닿지 않은 공간으로 가서 루이스 클락처럼 한번 살아보는 그것이 캠핑 문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캐서린 레스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달에 가는 건 별거 아니다.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뭐 여러분과 제가 달에 가겠어요? 상상일 뿐이지. 그러나 몇 년 뒤에 대륙 횡단 한번 해볼까? 루이스 앤 클락이잖아요. 루이스 앤 클락.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가면서 small towns, small villages and ordinary people을 만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루이스와 클락이 되신 거죠. 다를 건 없죠. 자, 제임스 론던은 유니버시티 오브 툴사에 있는데 루이스 앤 클락 익스피디션의 전문가예요. 그의 얘기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ways to understand American history is to think about our history as a series of journeys. We are forever going somewhere.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 또 나오네요. 개척자의 나라는 것을 어떻게 실현하는 거예요? 개척자의 나라라는 거예요. journey로 실현한다는 얘기예요. journey로, 여행으로. We are always going somewhere. We are a people on the road. 틀리지 않죠? 우리 여행하는 나라고, 여행하는 민족이고, 여행하는 정신이다. 저는 프로페서 론다의 그 주장을 일정 수용해요. We are a people caught in a tension between wanting to be at home and yet being always on the road. 너무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사회를 이뤄요. 아주 발달한 초개발된 문명사회를 이루고 동시에 우리는 수림을 또 그리워해요. 우리는 여기 안주하고 싶지만 동시에 움직이고 싶어요. 그런 텐션을 이제 그 넓은 공간이 그 텐션을 해결하게 해주는 거죠.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떠나고 싶은 마음의 그 긴장감을 이제 그 넓게 펼쳐진 프론티어라는 공간이 이제 해결해 주고 있다. 루이스 앤 클락처럼 이런 표현이죠. It's a tension that is pervasive in our culture. Life is a journey. They were on the road. Therefore는 제가 놓은 거고요. We are on the road too. 루이스 앤 클락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도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꼭 뭐 이거 안 해도 됐었어요. 그러나 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대통령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2년이 더 걸렸잖아요. 그 길을.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고. 태평양까지 갔으니까 배 타고 그냥 갑시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다시 한번 짚고 가기 위해서. 한순간에 조금 다른 길로 오긴 했지만 짧은 중간의 여정이었고 나중에는 다시 똑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자, 데이튼 덩컨은 작가예요. 작가. PBS에서 이 스페셜을 만들었어요. 켄 버언스라고 다큐멘터리의 거장이 만들었을 때 이제 어드바이저였어요. It's America's story, I think. There's something in there for everybody. It's accessible to so many people for so many different reasons. If you are interested in an adventure, a road trip, it's got that. If you're interested in science, you know they were out discovering new plants, new animals, new territory. If you're interested in what did the Indians look like before the United States moved west, it tells you that. It's there. It's a tremendous cast of characters. It's an adventure story. It's science. It's history. It's everything rolled up into one. So it brings us together.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어떤 인트레스트, 흥미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든, 프론티어라는 공간, 루이스 앤 클락이 열어놓은, 확인한, 돌아와 전해준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호.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런 거죠. 그 공간 속에서 미국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글쎄요, 꼭 틀린 말일까요? 저는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앰브로스는 이제 루이스 앤 클락에 대해서 절대 권위자예요. 이제 Undaunting Courage라는 책도 써서 아주 1인자가 됐죠. 이제 그의 얘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의 키는 이거예요. Teamwork. The number one story here is there is nothing that man cannot do if they get themselves together and act as a team. American Spirit이잖아요. American Spirit. E pluribus unum, one out of many.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룸이라는 미국의 그 마로, 정말 국가적 메시지죠.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것이 유기되는 공간이 루이스 앤 클락이 열어놓은 프론티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루이스 앤 클락 덕분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운명은 완전히 인종 청소의 단계까지 갔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 것과 동시에 진행된 미국의 팽창, 미국의 문화적, 정신적 팽창, 그 팽창 속에는 팀워크가 있는 거죠. 하나가 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됨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앰브로스가 무슨 굉장히 보수적인 무슨 그런 그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물론 만나봤고 굉장히 열린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물론 은퇴했지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그 루이스 앤 클락 그 전의를 했어요. University of Louisiana 거기 있었으니까 올해. Here you have 32 men who had become so close, so bonded that every one of them could recognize a cough in the night and know who it was. 이제 이런 정신이 이제 보이스카우트, 요즘 이제 보이스카우트이 많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보이스카우트, 캠핑,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여름에 이제 캠핑을 가서 잘 안 가요.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짧은 캠프라도 갔다 와서 뭐가 제일 좋았냐? 그러면 역시 I made a whole lot of friends 그거예요. 캠핑 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락클라이밍도 하고 별거 다 해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 딱 해요. I met some good friends. 앰브로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미국적으로 인정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정신적 공간, 행동의 공간, 실존의 공간이 어디냐? 그러면 루이스 앤 클락 익스페디션이 상징하는 프론티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림으로써 이제 이 레게시, 이 유산을 보면서 이제 우리 오늘 우리 배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요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제라드 베이컨은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After the Louisiana Purchase, we started going from a dependency on the environment. 우리의 환경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의 형태와 그런 정서와 그런 문화에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On the spiritualism of the land. 이 땅의 영혼에 의지해서 살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To a dependency on the traders. 물건 팔고 물고 사는 문화로 이제 전락한 거죠. That came after Lewis and Clark. So we essentially lost. 여기에도 깊은 울림이 있어요. 루이스 앤 클락이 열어놓은 프론티어가 결국은 생산, 주거, 상업, 교환, 무역, 또 공장터가 된 결실밖에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So we essentially lost. 자, 이런 양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Let's go to the West. Go West 하는 노래도 들으셨잖아요.
끊임없이 재생되는 서부에서의 새롭게 태어나는 미국의 영혼, 정신. 자, 오레곤 트레일의 끝에 가면 거기 기념비가 있어요. 이걸 또 재현하네요. 이걸 재현해요. 여름에 베케이션을 내가지고 이걸 재현해요. 또 가족들이 이러고 모몬 교도들이 주로 하죠. 모몬 교도들이 또 고난을 또 체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저걸 끌고 또 물길로 들어가요. 프론티어가 상징하는 루이스 앤 클락 엑스피디션이 상징하는 프론티어를 향한 그 여정과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저의 관찰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로 갈게요. 오늘 보실 영화는 Dances with Wolves예요. Dances with Wolves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미국 역사 속에서 제일 큰 환란이에요, 사실은요. 동족이 싸웠으니까. 그리고 60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환란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치유를 했어요. 특히 그 전쟁에서 싸워 살아남은 자들. 그 치유를 해준 공간이 서부였고 개척지였어요. 장교였어요. 북부 장교였어요. 남북 전쟁에 그 피비린내, 그 살상의 끊임없는 살상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은 그는 스스로를 치유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서부로 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요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 그는 새로운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만들어가요. 근데 또 이게 세븐 애카데미 어워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 그의 치유는 원주민 사회와 하나됨으로써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백인 인디언이 돼요. 백인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자기를 되찾아요. 그런 내용의 아주 아름다운 영화예요. 좀 다소 길어서 중간중간에 좀 잘라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서부는 여러 가지 정의의 공간이죠. 그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는 제가 이제 쭉 나열을 했는데요. Space for Space of 하면서 쭉 나갔는데 이 영화에서는 오늘 그 개념을 관찰할 거예요. A space for healing. 치유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벗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도 많지만 우리가 차차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장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 앞서가야 우리 사회가 활짝 열릴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준비된 배움터로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을 기쁘게 감사하며 받아들이면서 이 배움터를 끌고 가겠습니다. Met Learning Community, Met Cinema and Met Cine Learning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